네, 안녕하세요. L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수학 1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강이고요. 20강. 오늘은요, 저번 시간 배웠던 등비수열 개념을 문제풀이로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12개의 유형이 있고요. 예전보다 좀 적어졌죠. 그래서 오늘 12개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등차수열처럼 어려운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형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유형 1번은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2고요. 제5항이 5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6항을 구하라는 거죠. 일단 제2항이 2라고 합니다. 그러면 A2가 2라는 뜻인데요. 이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R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바로 2가 되겠죠. 그 다음 제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A5인데요. A5가 54인데 A5는 뭐예요? 첫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쓴다면 AR 4제곱이 지금 54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AR이라는 것을 지금 AR 4제곱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R 4제곱은요. AR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므로 이게 54라는 거죠. 그럼 AR은 2였으므로 2 곱하기 R의 세제곱은 54. 즉 R의 세제곱은 27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R이라는 공비는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고 바로 구한 이유는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허근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R이 3이 나왔다면 이제 넣을 수 있겠죠. R 3 넣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3A는 2가 되겠죠. 즉 A는 3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가 3분의 2, 첫 항이 3분의 2고요. 공비가 3이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이제 A6, 제6항도 빠르게 구하시면 되겠죠. A6은요. AR 5제곱이죠. 즉 3분의 2 곱하기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3 약분되고요. 81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62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유형 1번의 정답은요. 16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은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이 되겠죠. 자, A3은요. 3이고요. A5는요. 9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비가 양수거든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의 제곱은 10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3이 3, A5는 9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일단 뭐예요? 공비가 첫째 항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겠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은요. AR 제곱인데 이게 3이었고요. 그 다음 A5는요. AR 4제곱인데 이게 9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AR 4제곱은 AR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3을 그대로 대입해 주신다면 3 곱하기 R의 제곱 남겠죠. 이게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R의 제곱은 3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R은 양수잖아요.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루트 3이 나왔다면 AR 제곱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3A는 3이 나왔기 때문에 A 첫째 항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째 항 1이고요. 공비가 루트 3인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N의 제곱은 1000보다 크다 라는 거 구하시면 되는데 AN이 뭐예요? 이제 첫째 항 1 곱하기 루트 3 공비의 N-1제곱인데 요거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제곱이기 때문에 자, 제곱하면 3이죠. 루트 3이 제곱되니까 3의 N-1제곱은 지금 10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3의 6제곱이 729고 3의 7제곱이 2187이니까 N-1이라는 값은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결과적으로 N은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형 2번의 정답은 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어서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은요. 두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이 되겠죠. 자, 두수 2와 162 사이에 세 양수 A, B, C를 넣어서요. 지금 이 A, B, C, 162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넣으시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2, 다섯 번째 항이 16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등비 수열을 AN이라고 준다면요. 지금 A1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5, A5가 16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62니까 A5, AR 4제곱이 162였는데 지금 A1, A가 지금 2가 됐기 때문에 R의 4제곱은 81이므로 지금 세 양수를 넣었으니까 공비 또한 양수해야겠죠. 결과적으로 R은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R이 3이고요. 첫째 항이 2였으니까 자 이제 A, B, C의 값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A는요 2 곱하기 3, 6. 그 다음에 B는요 또 3 곱하니까 18. 그 다음에 C는 또 3 곱하니까 54가 나오게 되겠죠. A, B, C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 6에다가 18 더하니까 34. 34에다가 54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7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3번의 정답은요. 7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요, 등비 중앙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은요, 이렇게 지금 3개의 항이 나와져 있는데, 이 3개의 항이 모두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 쓰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세 양수 x, x 플러스 12, 9x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중앙 뭐였어요? B제곱은 AC 이렇게 쓰시는 거였죠?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2는요.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지금 X 곱하기 9X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개해 드릴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44는요. 9x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두 우변을 넘겨줄게요. 그러면 8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가 지금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양변을 8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시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x가 양수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4번의 정답은요. x는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어서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은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가 되겠죠.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요. 곱이 8일 때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세수를 어떻게 놔둘 거냐면요. 물론 얼분의 A, AR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얼분의 A, R이 지금 밑으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세수를 AR 제곱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근데 이 세 실수의 합이 7이래요. 7이란 거 나왔고 곱은요. 얼마? A하고 AR 제곱 다 곱하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 R의 세제곱이 8이기 때문에 A, R은 스킬 수밖에 될 수가 없죠.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A가 R분의 2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얘 A로 묶으시니까 지금 A 한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R분의 2 한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뭐 R을 곱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그 다음에 2R 플러스 2R 제곱은 7R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마이너스 2 이 R-1로 지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R은 2 또는 R은 2분의 1이 되겠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오는 세 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자, A가 R분의 2였으니까 1 하고 2 하고 4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형 5번의 정답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 6번입니다. 등비수열과 도형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한 변의 길이가 4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고 합니다. 이때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정삼각형을 또 오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시행으로 남아있는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2분의 1이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행한 다음에 한 번 시행하면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한 변 길이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정삼각형 개수는 3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으로 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1회 시행한다면 4분의 루트 3, 지금 넓이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게 바로 여기 얼마? 요거 하나 넓이의 제곱이죠. 거기다가 3배 한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해서 지금 3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회 시행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2회 시행하면요. 어떻게 해요? 2분의 1, 2분의 1 또 곱하고 여기도 3의 제곱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4 루트 3 2회 시행도 한번 써볼까요? 그냥 2회 시행은요. 4 루트 3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이죠. 죄송해요. 4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 또 2분의 1 하신 다음에 제곱하시고 원래 3배 있던 데다가 또 3배 되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계산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계산한 거예요. 4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1의 제곱, 3의 제곱이기 때문에 4 루트 3 곱하기 지금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즉 결과적으로 n회 시행한다면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정리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 6번의 정답은요.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계속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번 문제 볼게요. 활용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일정한 비율이니까 등비수열 쓰시겠네요. 그쵸? 증가하여 5개월 후인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1월의 3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만큼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같은 해 11월에 데이터 사용량이 6월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2400메가만큼 늘어났을 때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A 메가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 쓸 거니까 공비가 있어야겠네요. 그쵸? 공비. 같은 사용량이 있으면 데이터 사용량이 같은 비율만큼 계속 증가하였다. 그 비율을 한번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5개월 후잖아요. 그럼 먼저 N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개월 후에는 일단 첫째 양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같은 비율만큼 1 플러스 R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거에 N제곱, N개월 후니까 계속 N번 했겠죠. 곱했겠죠. 그래서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5개월 후인 6월이기 때문에 A 1 플러스 R의 5제곱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1월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3A가 되겠고요. 이때 A가 약분되면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뭐 1 플러스 R은 5제곱분 3이다 이렇게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보고
어떻게 쓸지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해 11월에 데이터 사용량이 6월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2,400메가만큼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10개월 후잖아요. 1월부터. 그래서 11월이면 A 한 다음에 1 플러스 월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6월은요. 6월은 1 플러스 월의 5제곱이죠. A 곱한 다음에. 근데 얘를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 2,400메가만큼 늘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2,4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A로 묶을 수 있죠. A 한 다음에 1 플러스 5에 얼의 5제곱을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얼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2,4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얼의 5제곱이 다 나왔네요. 여기 3이고 여기 3이니까 3a 한 다음에 곱하기 2 한 게 지금 2,400. 6a가 2,40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a가 400이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이 400이라는 것이 나왔죠. 따라서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A니까 400메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07번의 정답은 400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AN은 2의 2n-1제곱이구나 라고 지금 AN을 모두 일반항을 구해줬습니다. 이때 A1, A2, A3부터 A10까지 지금 다 더한 값, 즉 S10을 물어하는 거죠. S10이 지금 3에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실수 P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판단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A1 넣어볼까요? A1은 2예요. 그쵸? A2는요. 2 넣으니까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2의 세제곱이죠. 즉, 그 다음에 A3은요. 2의 5제곱이네요. 즉, 공비가 4네요. 그쵸? 그 다음에 첫째 항 2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10 금방 구하시죠. 자, 얼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2,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3분의 2 한 다음에 2의 20제곱 이 20제곱이죠. 이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 분자 전개해 주시면 2의 2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P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 P가 2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실수 P의 값은 2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어서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은요.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N은 30이고요. S2에는 50이래요. 이때 S3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SN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낸다면 얼 마이너스 1 A 첫째 항, 그 다음에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30이래요. 그쵸? S2n 다운 나타내 볼까요? S2n은요. 그쵸? 역시 얼인데 얼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A 그 다음에 얼의 2n제곱이 될 겁니다. 지금 2n제곱이 될 건데 얘가 지금 얼의 2n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합차 공식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하고 얼의 n제곱 플러스 1 이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50이래요. 근데 우리 SN을 통해서 지금 요 값이 30이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30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의 n제곱 플러스 1은요. 3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얼의 n제곱이 지금 결과적으로 3분의 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S3n의 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S3n의 값은요. 지금 얼 마이너스 1분의 A 한 다음에 얼의 3n 마이너스 1인데요. 그쵸? 얼의 3n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지금 얼의 3n 마이너스 1이에요. 얼의 3n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얼의 2n 플러스 얼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얼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A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이미 30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게 곱하기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의 2n제곱은 9분의 4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이 되므로 얘 그냥 분배법칙 쓸게요. 그러면 3하고 10으로 약분되니까 3분의 40 플러스 20 플러스 1이니까 21이겠네요. 그럼 3분의 63 더하기 3분의 40이 되므로 3분의 곱하는 거죠. 그쵸? 죄송해요. 자, 그러면 3분의 지금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 플러스 30이죠. 지금 분배법칙을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그럼 50 더하기 3분의 40이었기 때문에 3분의 19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형 9번의 정답은요. 3분의 190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은요. 등비수열의 합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이용하시는 문제 되겠어요. 자, 어느 지역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는요, 50만 명이고, 그중 10만 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할 때, 2018년의 전입자 수는 1998년 전입자 수의 몇 배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998년의 전입자 수를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2018년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그쵸 몇 배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매년 전입자 수가 전년도 전입자 수의 얼배가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공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1998년부터 2017년은 총 20년간이니까 이때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라고 이미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50만 명이라. 그래서 구할 수가 있죠. 어차피 얼은 계속 줄어들 거니까 1보다 작을 거잖아요. 즉 1-얼분의 요걸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1-얼분의 A 괄호 1-얼의 20제곱이 얼마? 50만 명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지금 1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이므로 지금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1-얼분의 첫째 양 뭐예요? 지금 2008년부터니까 A열 10제곱 여기부터가 되겠죠. 제 11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1-얼의 10제곱 10번째 항까지 지금 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10만 명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얘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을 나누면 되겠죠.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1-1, 1-1은 아예 없어지겠죠. 좌변끼리 없으니까. 그러면 얼의 10제곱 분의 지금 1-얼의 10제곱 분의 1-얼의 20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에 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 좀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얼의 10제곱 한 다음에 1-얼의 10제곱이잖아요. 근데 1-얼의 10제곱은 1-얼의 10제곱 1 플러스 얼의 10제곱인데 이게 바로 5가 나왔기 때문에 1-얼의 10제곱은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1 플러스 얼의 10제곱은요. 지금 5얼 10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4얼의 10제곱은 1이 되므로 얼의 10제곱은 여기서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에 전입자 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2018년은 A얼의 20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얼의 20제곱은 얼의 10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16분의 1이 되므로 16분의 1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998년에 전입자 수를 A라고 뒀고 근데 2018년에 전입자 수가 16분의 1A가 나왔기 때문에 몇 배? 16분의 1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형 10번의 정답은 1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어서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유형 11번은요.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 플러스 100은 10의 N 플러스 2제곱 이런 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때 수열 AN의 일반항이 지금 AN은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1제곱일 때 이렇게 등비수열을 나타냈죠. 일반항을 실수 PQ에 대해서 P-Q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N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SN은 꼴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SN은요 100에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SN에 대한 관한 식이 나왔다면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똑같이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제곱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단 A1부터 해볼까요? A1은요 S1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으시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0의 세제곱에서 100 빼니까 얼마? 900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AN은 SN-SM-1 요걸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SN은 100에 n 플러스 2제곱 10이네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10에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지금 10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SM-1제곱은요. 10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벌써 분배 법칙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100 없어지고요. 10에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는다면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AN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P 곱하기 Q에 n-1제곱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는 얼마? 9. Q는요?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P-Q의 값을 한번 구해본다면 그쵸,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유형 되겠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원리합계가 되겠죠. 원리합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 문제 보시니까 지금 연이율이 4%이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그쵸?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4의 5제곱은 1.2로 계산한다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구하는 원리합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매년 초에 지금 100만원씩 넣었기 때문에 매년 첫 번째 말에 받는 금액이겠죠. 그럼 첫 번째 말에 받는 것부터 지금 첫째 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째 항은 100 곱하기 1.04가 되겠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뭐 2년 후에는 또 1.04배를 또 곱해서 받을 테니까 1.04의 제곱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5년 동안 했으니까 100 플러스 1.04의 5제곱까지 가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비는 얼마? 1.04였기 때문에 1.04-1 한 다음에 항이 몇 개? 5개 인 건 n이 5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째 항은 1 플러스 100, 1.04 100 플러스 1.04 그 다음에 1.04에 얼마? 5제곱 항이 5개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4에는요 지금 0.04니까 25분의 1 25로 곱해지겠고요. 곱하기 지금 100 곱하기 1.04니까 104 한 다음에 1.04의 5제곱은 1.2니까 0.2가 되겠죠.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얘 100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4 곱하니까 100 얘 4로 나누니까 얼마? 26 곱하기 0.2 결과적으로 얼마? 지금 26 곱하기 0.2는요 5.2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5.2를 계산하시면 5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만원을 지금 100으로 쳤기 때문에 520이라면 단위가 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520만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의 문제풀이도 함께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등비수열까지 마무리해 보았으니까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